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9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3,938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9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서 국내 발생이 해외 유입에 2배 가깝게 많았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우리 근로자 1명이 또 숨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이라크에 군용기를 보냈으며 내일 오전 도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일부 제약사들이 백신의 이윤을 부처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부 장관은 미 정부가 후원한 코로나19 백신은 공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초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백신이 개발될 경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3,938명, 사망자는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39명에 달했는데 서울 11명, 경기 17명, 인천 2명, 광주에서 9명이 확인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60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2,758명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우리 건설 근로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군용기 2대가 오늘 오전 7시 이라크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당 군용기는 귀국 의사를 밝힌 근로자 297명을 태우고 현지 시간 23일 오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앞서 이라크 현지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근로자 1명도 함께 오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 1명은 다음 주 별도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애초 다음 주 함께 귀국할 예정이던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어제 오후 상태가 악화해 숨져 정부가 관련 조치에 나섰습니다. 내일 2차 귀국하는 근로자들은 기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탑승 전 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에 따라 별도 탑승하게 됩니다. 입국 후에는 전원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는 치료시설로, 음성 판정자는 임시 생활시설로 가 2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내일부터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지 2주 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가 감소하고 교회 집단 감염 사례도 수도권 등 일부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단과 신도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의 경우 29일까지 행정조치를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하여 집회 환자 1명이 7월 20일 날 확진된 이후 추가로 3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모두 교인입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방역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은 행사나 단체 식사 등은 계속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최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장 큰 과제는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 후보 물질 200여 개 가운데 수십 개는 이미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올해 안에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phase 3 trial is a little bit beyond our control in terms of timing because it's a case-driven study. But presuming that we are able to accrue cases relatively quickly in that study, we would hope in the fall or towards the end of the year we'd have data that we could submit to the FDA for them to make a determination on whether to approve.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코로나19 항체 수명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백신 개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There is data we have because we're seeing both an antibody response and a T-cell response. And as you know, at the moment, we don't know what the immune correlates of protection are that will ultimately confer protection against this virus. 사람마다 증상이 완전히 다른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증상 감염부터 호흡기 심혈관까지 워낙 증상이 다양해 효과적인 진단법과 치료법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뚜렷한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근육통, 인후염, 심지어 외국의 경우 피로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도 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할 때 박쥐와 천상갑을 거쳐 인간에게 넘어왔는지 정확한 기원을 밝히는 것과 바이러스의 주요 성질을 바꿀 심각한 돌연 변이의 발생 여부 확인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이 같은 5대 과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청량음료 많이 드시죠? 국내 연구진이 이 청량음료가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학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을 내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인체 장기 가운데 치아는 치료 비용도 비싸고 손상됐을 때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다른 질환의 발병률도 높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아가 음료에 노출됐을 때 치아 범랑질, 이른바 에나멜이 부식되고 손상되는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치아가 청량음료에 담겨졌을 때 그 표면이 계속 부식되는 과정을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료가 치아에 비치는 기계적 특성, 즉 거칠기와 탄성계수 변화를 나노미터 수준의 원자간력 현미경으로 관측하고 이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진은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등 3개 음료에 치아를 각각 담갔다가 꺼내 치아 범랑질의 부식 정도를 시간대별로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아 범랑질의 표면 거칠기는 10분이 됐을 때 처음보다 5배 정도 거칠어졌고 탄성 개수는 5분 뒤에 약 5분의 1로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치아에 대한 악영향은 콜라, 사이다, 주스 등의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흠집이 있는 치아는 부식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러한 음료수에 의한 부식이 다시 우유와 같은 그러한 다른 음료에 의해서 다시 치아가 회복되는 과정을 저희가 영상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량음료가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학설을 과학적으로 밝힌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수돗물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민원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도 필터를 설치한 가정이 늘면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충 발견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인천 서구에 미리 신혼집을 마련한 조민지 씨. 수돗물을 이용할 때마다 노심초사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정체불명 검은 가루로 뒤덮여 찝찝함이 이를 데 없고 설거지할 땐 유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일이 됐습니다. 샤워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유충이 나왔나 확인하고 있고
이제 뭐 이물질도 계속 같이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서 샤워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같이 이제 신혼집 합치는 것도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웃집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소식에 필터를 교체한 가정도 있습니다. 정수기도 못 믿어워 물을 사 먹은 지 일주일째입니다. 필터도 바꾸고 생수도 많이 진짜 사서 쟁여놓고 이는 정수기물로 부분은 닦고요. 딸은 생수로 입 닦고 정수기도 믿기는 힘들고. 지난 9일 처음으로 유충 관련 민원이 나온 인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누적 신고 건수가 814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21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천에 유충이 유독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 시민들이 수도꼭지 필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물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보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인천 지역이 작년에 그 적수 사태를 크게 겪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지난해 겨울이 유충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깔따구 경우에는 유충으로 활동하는데 온도가 이제 그 온난화되면은 많이 생존해서 봄을 맞게 됩니다. 깔따구가 예년보다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유충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으면서 환경부는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충 관련 민원을 취합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유충이 실제로 발견된 가정의 필터 구매 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유충 관련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을 수돗물에서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곳으로 한정한 겁니다.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고 피해 가구에는 필터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충이 발견된 가정도 생수 구매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장의 중도 퇴진을 비롯해서 임직원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은 비상임이사인 박성균 부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신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창의재단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오는 9월 재단 혁신 방안을 종합해 재단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일부 제약사들이 백신을 원가에 팔지 않고 이윤을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약사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속속 전해지며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미국 하원의회가 5개 제약사 대표와 온라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1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2상,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모더나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백신 개발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hope in the fall or towards the end of the year we'd have data that we could submit to the FDA for them to make a determination on whether to approve it. We would also hope at that point to have millions of doses of vaccine available for deployment. 백신 가격과 관련해 모더나 측은 백신을 실비만 받고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백신 개발비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7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이윤을 붙여 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거부한 화이자도 백신으로 이윤을 얻을 생각이라며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다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백신은 의미가 없다며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에서 1조 4천억 원을 지원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5,400억 원을 지원받은 존슨앤존슨은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정부에 3억 명분을 공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병당 백신 가격은 5천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는 9월에 마지막 단계인 3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선 1상과 2상 임상시험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We're very encouraged by the immunogenicity data that we have in the phase 1-2 study and the tolerability data that we have because we're seeing both an antibody response and a T-cell response. 이 밖에 존슨앤존슨은 9월부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내년 3월까지 1억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머크사도 곧 임상시험에 들어가지만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코로나19 백신 물량 선점에 나서서 6억 회 접종분의 백신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 대금만도 1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My administration reached a historic agreement with Pfizer to produce and deliver 100 million doses of their vaccine immediately following its approval. 이번 계약에 따라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우선 1억 회분을 넘겨받고 5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는 현재 적어도 4종류의 백신을 임상시험 중인데 이르면 올 10월쯤 당국의 비상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 백신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nd the great thing is that the deal is that the vaccine will be free for American participants, American potential patients. 미 보건복지부는 백신 무료 제공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등 제약사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첫 상용화 시기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백신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내년 초 이후에야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몇몇 백신 후보가 임상 3단계에 있으며 안전성과 면역 반응 생성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생산 능력을 확대해 모든 사람에게 접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도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현재 시간 22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기본적으로 집 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워싱턴 DC에서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6월 4일 이후 최다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인구가 60만 명 정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지금까지 1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입원 환자도 정점인 4월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CNN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코로나 트래킹 프로젝트는 지난 20일 기준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모두 58,330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4월 15일에 입원 환자 최대 기록인 59,538명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며 지난달 15일 가장 낮은 27,772명까지 떨어졌으나 그 뒤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구 2천만 명의 인도 뉴델리 시민 가운데 23%인 47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감염자 비율은 이미 18,0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뉴욕시와 비슷한 수치여서 무방비로 감염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코로나19 격리 시설입니다. 스포츠 센터에 임시로 500평상을 확보했지만
감염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here wants to just benefit the patients that we are having. Everybody here wants to just do good for the people. 인도 질병통제센터가 최근 뉴델리 시민 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한 결과 23.5%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항체 보유율이 가장 높은 뉴욕시의 24%와 비슷합니다. 질병통제센터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반영해 뉴델리 시민의 22.9%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사가 정확하다면 뉴델리의 감염자는 470만 명에 이릅니다. 공식 집계된 확진자 12만 5천 명의 38배입니다. 11 में से 8 डिस्ट्रिक्ट दिल्ली में जिनका सीरो प्रेवलेंस बाई 20% से ज़्यादा आया है। इसमें सबसे ज़्यादा जो अगर हम बात करें तो हमारी डिस्ट्रिक्ट आती है सेंट्रल डिस्ट्रिक्ट है, उसके बाद हमारी नॉर्थ ईस्ट डिस्ट्रिक्ट है, नॉर्थ डिस्ट्रिक्ट है। 현지 전문가는 이번 조사는 많은 감염자가 무증상이었다는 점을 나타낸다면서 빈민가와 농촌 등 취약 지역의 감염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전체의 확진자는 21일 기준 119만여 명으로 하루 새 3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인도의 100명당 검사 건수는 1명에 그쳐 15명인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낮아서 발표되는 감염자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에선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에서도 하루 가장 많은 환자가 남았습니다. 이 숱한 논란 속에 결국 시행에 들어간 아베 내각의 여행 장려 캠페인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나흘간 이어지는 연휴. 여행비를 일부 지원하는 캠페인에서 도쿄만 빠지자 모처럼 휴가에 나선 시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もう少し早く分かっていたら的確に動けたんじゃないかな。ごたごたで始まったから、どっかでトラブルが起き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心配。 여행사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작만 해놓고 정부가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아직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福岡は日曜日26日なんですけれども、実際の事務手続きとかについてはまだ分かってない部分もあるんですが、多分混乱しているような状況を聞きますね。 전국 여행 캠페인이 시작된 첫날 도쿄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사카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왔고 후쿠오카, 아이치 등 주요 지역도 급증하는 환자로 비상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더라도 여행 캠페인을 시행하는 이상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을 막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당시와 달리 중증 환자는 적다며 심각한 상황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入院患者数は増加傾向にあるものの、重症者数は10、昨日で4人です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逼迫している状況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캠페인을 둘러싼 숱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관절을 오가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国民の皆様のご協力をいただきながら慎重に経済活動を再開をしていく、その方針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안전보다 경제를 앞세운 아베 총리의 선택이 연휴 뒤 폭발적인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사전 예측된 강우 정보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위치나 시기를 조기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